자, 오늘은요, 투자의 세계를 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거예요. 흔히들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바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투자라는 심리 게임. 이걸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시장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쵸? 끝없이 오르내리는 변동성.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내용에 따르면 진짜 조심해야 할 적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뇌입니다. 좀 충격적인가요? 진짜 전쟁터는 저 바깥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르륵 빠져드는 그런 심리적 함정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보고 우리 계좌를 녹이는 심리적 함정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이기는 멘탈 시스템, 불안을 잠재우는 자산 배분, 수익을 내기 위한 방어적 공격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0년 도대체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이걸 알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0년이라는 이 시장이 얼마나 기묘한 역설을 품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통계만 보면 세계 경제는 꽤 안정적이에요. GDP 성장률도 3.2에서 3.3%로 꾸준할 걸로 예측되거든요. 그런데 물밑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AI 버블에 대한 공포, 여전히 높은 금리,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겉은 평온한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 상태,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세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장엔 다 잘 될 거야 하는 높은 기대감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실망거리 하나만 쳐줘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 계좌를 슬금슬금 녹여버리는 그 심리적 함정, 그 괴물들은 과연 어떤 녀석들일까요? 지금부터 그 3가지 주범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FOFO입니다. Fear of Finding Out. 즉, 결과를 확인하기가 두려운 공포를 말해요. 이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걸요? 시험 망치고 나서 성적표 보기 무서운 거랑 똑같아요. 시장이 막 떨어질 때 차마 내 계좌를 열어볼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냥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손실 회피 편향. 이건 뭐냐면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우리 마음의 경향을 말해요. 바로 이 편향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공포에 질려서 최악의 순간에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적이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2.5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손실의 고통을 느끼는 강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무려 2.5배나 더 아프게 느낀대요. 엄청나죠? 우리의 판단 저울이 애초부터 이렇게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의 적들을 알았으니 이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죠?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만의 강력한 멘탈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전 부검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무섭죠?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하는 투자가 1년 뒤에 완전히 망했다고,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미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망했을까? 그 이유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딱 꺼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심리 트레이딩 일지입니다. 이건 그냥 뭘 사고 팔았는지 적는 게 아니에요. 거래할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적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3%나 빠져서 너무 불안하다. 혹은 와, 이건 저가 매수 기회야. 너무 흥분된다. 이렇게요. 내 감정을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비이성적인 충동을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자, 이렇게 멘탈을 단단히 무장했다면 이제 실전으로 가봐야죠.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튼튼한
금융 요새를 지을 차례입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이죠. 아마 60-40 포트폴리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60, 채권 40. 그런데 이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60-40 플러스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 50, 채권 30은 비슷한데 여기에 대체 자산 20%가 추가된 게 핵심이에요. 이 대체 자산, 그러니까 뭐 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이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각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글로벌 주식 50%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고요. 채권 30%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의 대체 자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힘을 못 쓰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구해줄 조커 카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방어적 공격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안정적인 수비가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구조적인 성장 테마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공격 포인트는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이거는요,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가는 대신에 금 캐는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AI 모델이 뜰지 맞추는 건 어렵잖아요. 대신에 AI가 성장하면 무조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들, 바로 전력망이나 변압기 같은 핵심 설비에 투자하는 거죠.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은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K방산입니다. 이건 포트폴리오에 들어놓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다른 주식들이 막 떨어질 때 오히려 방산주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종의 지정학적 해지 수단으로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를 위한 비상 프로토콜이에요. 패닉 상태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기계적으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일단 트레이딩 앱부터 끄고 산책을 나가세요. 둘째, 폭락, 붕괴 이런 자극적인 뉴스는 그냥 무시하세요. 셋째, 이럴 때를 대비해뒀던 현금으로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기억하세요. 시장은 언제나 회복했고 결국엔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투자라는 게임에서 진짜 승리하는 길은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반응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